여러분이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경제 독립TV입니다. 자, 여러분 오랜만에 맵을 가져왔는데요. 테슬라가 시원하게 3.5% 급등을 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 트럼프 대통령이 5일 휴전을 발표하고 또 이란과 좋은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는데요. 자,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테슬라가 130배 된다면, 여러분 만원 해서 130배가 된다면 130만 원인데요.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잠시 뒤에 제가 그 충격적인 또 결과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테슬라가 지금 3.5% 급등을 했고, 엔비디아도 1.59%, 아이온큐가 6.12%, 비트코인이 4.15%, 비트코인이 4.6%, 그리고 도지코인이 4.15% 올랐고, 비트코인은 하나로 1억 500만 원 전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주요 소식 알아보고 핵심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이란과 센상적인 대화, 전쟁 조기 종식 낙관론이 부상하면서 유가도 내리고 환율도 내리고 다우가 한 2%, 그러니까 1.4% 정도 급등을 했죠. 자,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 48시간에서 한 발 후퇴해서 이란과 이제 그 좋은 합의, 이런 얘기를 이제 나왔죠. 사실 팩트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이제 그렇게 시장에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머스크가 반도체를 직접 만든다. 연봉 3.7억 원 주식 파격 채용. 바로 이게 이제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 대상으로도 이렇게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자, 머스크의 테라팹 구상. 과거에 그 만원으로 130만 원, 테슬라 130배 기회를 놓쳤다면 앞으로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과거에 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테라팹의 구상이 시간의 문제이지, 만약에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에서 10년 사이에 완성이 된다면은 그 과거의 130배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잠시 뒤에 그거는 중요하니까 뒤에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테라팹 프로젝트 구상은 한마디로 테라팹이라는 거는 설계, 제조, 패키징, 수직 계열한 종합 반도체 제조 기지를 말하는데, 이게 이제 충격적인 거는 기존의 이제 텍사스의 기가 텍사스보다도 더 큰 사이즈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삼성전자에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반도체 제조 공정을 한 곳에서 여기서 다 해결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생산 규모도 이 TSMC와 비교해서도 훨씬 더 많은 수를 이제 찍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액은 지금 67조 원 정도가 이제 예정이 돼 있고, 지금 테슬라는 어느 정도 탄알이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스페이스X도 상장하지만 테슬라도 더 이제 기회가 생기는 게, 바로 이 칩을 갖다가 테슬라가 이제 이걸 생산하게 되면은 정말 뭐 테슬라, 스페이스X, xAI는 환상적인 이제 콜라보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웨이퍼를 월 100만 장을 생산하겠다는 건데요. 저 지금 뭐 TSMC가 100만 장 안 되는 거죠. 지금 1테라와트 규모의 AI 연산 칩을 확보하는 건데, 1테라와트 규모는 지금 지구상의 그 규모가 한 2% 정도인데, 여기에 비해서 98% 더 많은 그런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칩을 생산해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용 저전력 추론 AI 칩에 활용하고, 특히 그 휴머노이드 로봇은 앞으로 1억에서 2억대 관련한 이제 그 반도체 우주 그 데이터 센터까지 들어가면 칩이 뭐 삼성 TSMC를 다 합쳐도 수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급을 못 따라간다는 거죠. 이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수요에. 그래서 우주용 고출력 AI 칩은 또 기존 기업들이 개발한 적도 없고, 이게 그래서 이제 테라팹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요약된 자료고요.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if you are in Korea and want to work on chip design, fabrication or AI software, join 테슬라, 이렇게 공지를 또 X에다 올렸고, 태극기를 이렇게 10몇 개를 게시하면서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자, 그래서 테슬라의 지금 최근 핵심 소식을 좀 짚어보면은, 테슬라의 주가 반등이 이제 3.5% 반등이 나왔는데, 그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이제 완화,
그러면서 이제 테라팹 발표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궁극적으로 테슬라, 스페이스X, xAI가 그 하나의 그 거대한 기업으로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주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텍사스 오스틴은 세계 최대 반도체 팹 1테라와트 컴퓨터 목표를 일단 가는 거고, 지금 3번을 보시면은 그 FSD 4월 승인이 임박했다는 소식. 그래서 그 4월 10일경 RDW가 아마 승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왜냐하면 이미 그 여러 가지 테스트와 그런 걸 잘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EU에서 여름 전면 적용이 예상이 되고요. 자, 그래서 그 5번을 보시면 테슬라의 세미트럭이 또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게 그 5만 대 램프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EPS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고요. 4번에 니자 조사는 되고 있지만, 자, 이게 대세에 영향을 못 미치게 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옵티머스 젠3 업데이트를 이제 해드리면 새로운 디자인이 공개됐고, 이 생산 타임라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앞으로 2, 3년 뒤에는 칩 병목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테라팹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7번 FSD 트랜스포 프로그램이라 해서 3월 31일까지 신차를 구매해야지만 FSD 기존의 그 풀 셀프 드라이빙 구입하신 분들은 이전이 가능하다. 이건 이제 판매 촉진이 되겠죠. 그리고 9번에 보시면 슈퍼차저 스텔란티스가 이제 확대가 됐다. 그래서 다른 브랜드 차량까지도 테슬라의 이 충전 생태계가 확장이 된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창출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모델 Y 그 시터, 그 6인 시터가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리뷰에서 호평이 되었다. 자, 이런 이제 핵심 뉴스를 전해드렸고, 뜨거운 이슈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테슬라 팹이 그 테슬라 커뮤니티에서는 가장 뜨거운 거고, 일론 머스크의 그 That will be one hell of building 트윗이 또 나왔고요. 테슬라의 옵션 트레이닝 반등 논쟁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머스크가 주가를 매수한, 작년에 매수했죠. 하반기에. 그때 39달러 전후로 매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테슬라라는 기업, 지구상 최고 기업과 일론 머스크라는 CEO의 나의 소중한 자금을 조금이라도 올려놓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비트코인 소식도 빠르게 알아보면은요. 그 트럼프 이란 스트라이크가 이제 5일 유예가 되었죠. 그래서 공격 위협이 낮춰지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67K에서 71K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지금 좋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변동성이 심한데, 67,000에서 71,000 사이를 오가면서 지금 7만 대를 회복을 했다. 그래서 고래가 지금 그 48시간 내에 이제 8,400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다. 이것도 이제 지금 좋은 소식이고요. 뒤에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을 좀 그 점검을 해드리면은, 이 카자흐스탄이 중앙은행 비트코인 매수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350밀리언 규모 크립토 매입 발표했는데, 이게 좀 그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죠. 왜냐하면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이제 중앙은행, 그러니까 자국의 화폐 가치가 조금 휘둘리는 그런 국가들은 일찌감치 비트코인을 이렇게 그 중앙은행 차원에서 매수를 해서 이거를 하나의 그 자국의 기축통화와 같이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이제 한국은 좀 많이 더디지만은 그 각 나라별로 이런 게 발생을 하면은,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 국가별 그 비트코인 비축 경쟁,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의 비트코인 매집 경쟁이 시작되면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너무나 착한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크 세일러는 지금 비트코인을 또 추가 매수할 계획을 밝혔는데, 현재 이제 80만 그 비트코인 곧 돌파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폴리마켓에서는 96% 확률로 지금 보고 있고요. 9번에 보시면 이제 클래리티 액트 법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과 캐피톨 힐 미팅이 이제 그 진행이 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요거 뒤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엑스의 가장 뜨거운 이슈 세 가지는,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이 350밀리언 규모의 비트코인 매수 발표. 이거는 각국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매수가 앞으로 그 촉발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마이클 세일러 같은 이제 기업 보유 80만 비트코인 돌파한다면은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각국의 그 비트코인 경쟁이 치열해질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불보듯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우리가 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블랙록의 그 IBIT를 잠깐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 블랙록은 이제 전 세계 1등 자산 운용사인데 2년 전에, 그러니까 2024년 1월 11일 날 IBIT라는 직접 그 비트코인을 사는 ETF를 출시함으로써 현재 비트코인을 IBIT에서 약 78만 6천 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들어간 자금만 하나로 8.7조 정도의 자산이 유입이 됐죠. 그래서 향후 2년간 만약에 이 IBIT ETF 정도가 2배로 성장한다면 단순 계산해도 78만에서 여러분 한 160만 개가 된다면은 비트코인이 무제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 일단 수요 공급 단순한 법칙에서도 이게 예견이 되고요. 3원을 보시면 최근 한 주 정도 흐름을 봐도 비트코인이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다. 정말 그 엄청난 양이 IBIT 이 비트코인 관련 ETF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JP모건이 정말 비트코인 ETF를 출시한다는 루머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현이 된다면은 가운데 발표하신 거 보시면은 세계 최대 은행 JP모건이 직접 비트코인 ETF를 상품을 출시한다면은 이 블랙록보다 두세 배 더 빠르게 자금이 일로 쏠려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블랙록과 경쟁하면서 아까 블랙록이 한 78만 개 그러면 이제 JP모건은 예를 들어서 100만 개, 120만 개 한다면은 이 두세 개 이런 대형 은행들이 매집을 시작해도 비트코인은 조기 품절될 확률이 높으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달러, 14억 간다. 이게 빈말이 아닌 거죠. 마이크 세일러는 뭐 280억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뒷얘기라고 하더라도 100만 달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이 앞으로 JP모건이 만약에 여기 뛰어든다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3만 달러 하나로 한 뭐 5천만 원 이상 더 올라갈 요지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클래리티 액트법이 지금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법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비트코인이나 이 그런 거를 그 디지털 자산을 주식으로 볼 것이냐 상품으로 볼 것이냐 상품으로 이제 보고 명확하게 판단을 내려줘야 기관 자금도 들어오고 이제 그 은행들도 이제 이걸로 수수료 장사를 하기가 쉬워지는 건데 한마디로 이게 그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지금 전쟁 터졌고 여러 가지 일정 속에서도 이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4월 후반 그러니까 4월 14일에서 30일에 모임을 가지고 이 4월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그 의원들끼리 합의가 되면은 5월과 6월 초에 그 민주당 일부 지지를 얻어서 여기서 이제 양원 버전이 조율해서 그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은 7월 이전에 한 60% 정도 확률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사인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투표할 때 신분 확인하는 그 법을 가지고 민주당과 이제 대립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조율이 되고 또 은행 쪽에서 요구하는 지방은행에 대한 그 부동산 취급법 이런 거를 이제 조율을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밀당을 통해서 합의가 된다면은 이 4월 일정 생각보다 잘 진행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무엇보다도 비트코인 등 이 암호화폐의 정부이기 때문에 지지층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물밑 작업을 빠르게 주도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월 가능성 열려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그 4월과 7월을 보면은 박스 표시 보면은 이제 3월 20일경에 스테이블 코인 그 일드 그 이자 주는 최대 쟁점은 이미 해결이 된 상황이고 이래서 4월 통과가 거진 확정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7월 대통령 서명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인데 폴리마켓에서는 한 70에서 80% 확률로 2026년에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 만 원으로 130만 원 그러니까 130배. 자, 이게 이제 어떤 가격이냐면 여러분이 과거에 10년 전에 매일 그 만 원씩 그러면 한 달에 30만 원, 1년이면 360만 원을 테슬라, 엔비디아, 비트코인에 예를 들어서 5,000원, 3,000원, 2,000원. 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다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봤을 때 비트코인이 무려 420배, 엔비디아가 360배, 테슬라가 고작 19배 올랐는데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테슬라, 엔비디아, 비트코인에 각각 1,200만 원, 1,200만 원, 1,200만 원 들어간 3,600만 원이 결국은 그 최종 평가 금액이
25억 원,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 20억, 22억, 25억 원. 테슬라가 이제 제일 적게 올랐죠. 그래서 이걸 합치면 여러분이 만 원씩 그 10년간 120개월 불입한 돈은 3,600만 원인데, 이 3,600만 원이 130배에 해당하는 47억이 된 겁니다. 자, 지금 만 원이라면 어디 가서 막노동을 하더라도, 카페 알바를 하더라도 하루에 뭐 시급을 받는다면 5만에서 10만 원 받는다고 하면 하루에 만 원 정도는 누구나 빵 사 먹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꾸준히 지치지 않고 5년에서 10년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3일 경제독립 TV와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앞으로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익률이 130배가 됐는데 매일 1만 원씩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사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3일 경제독립 TV가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또 주말이든 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테슬라나 비트코인,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은 수시로 사정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거를 공부를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비법을 모두 담은 게 우리 가족 경제독립 선언서라는 책이고, 현재 이제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뭐 책을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가 이 책을 통해서 이 책 제가 이 짧은 시간에는 못다는 말이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의 그 기준점으로 삼아서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단돈 만 원이라도 뭐 1,000원이라도 시작을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30배, 최소 30배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나와 내 자신의 자녀가 아무 의미 없이 앞으로 5년, 10년, 20년을 맞는 것보다 지금 몇천 원이라도 단돈 만 원이라도 하루하루 시작한다면은 우리가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를 끌고 자녀가 대학교에 진학할 때쯤이면 경제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보수적으로 과거 10년보다 더 보수적으로 그냥 20% 정도만 연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1,200씩 3,600만 원이 얼마가 될 것이냐 봤을 때는 보수적으로 그 3억 5천 정도를 보고 있고, 이거 그냥 안 찾고 대학 들어갈 때까지, 우리 자녀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 20살 될 때까지 그냥 내버려뒀다 그러면 27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번을 보시면 과연 27억 정도 됐을 때 내 자녀가 대학 또는 직장에 들어가는 거는 선택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자녀도 경제 독립을 어느 정도는 쟁취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니까 얼마나 든든한 결과가 나옵니까? 그렇지만 이 3,600만 원이라는 돈은 제가 오랫동안 은행을 있어 보니까 평범한 가정의 사람들이 10년에 3,600을 나나 내 자녀를 위해서 적금이나 정기예금 하시는 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거기서 일정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경제독립 씨앗에 조금 돌려놓는 것만 해도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건데, 저도 그걸 깨닫기까지 돌고 돌아서 이 지금 방송하는 지금까지 왔는데, 제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입니다. 이거를 우리 10대, 20대가 제가 느낀 걸 빨리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운 좋게 저는 이제 그걸 빨리 깨달아서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함께 3일 경제독립 TV와 경제독립의 길을 우리 가족 경제독립 선언서와 함께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 장으로 요약하면은 과거처럼 그렇게 뭐 130배는 차치하고라도 10배 정도는 충분히 3,600에서 3억 5천 원 가능하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냥 그걸 그냥 두기만 해도 그냥 묻어두기만 해도 3억 5천이 27억까지 다시 20배 정도 올라가는 마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걸 다 이해하고 보시면 매일 1만 원으로도 130배 가능했고, 앞으로도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10배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는 누구나 수긍할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제 제가 한국어 더빙을 했던 이 일론 머스크의 테라팩 구상 발표, 정말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다시 한번 아무 설명 없이 그대로 여러분이 한번 28분짜리를 정주행해 주신다면, 또 이런 영상을 자녀에게 그냥 슬쩍 보여주기만 해도 요즘 자녀들 똑똑합니다. 금방 그 꿈도 가지고 마음도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그 영상 정주행 해주시고, 여러분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참고로 4월 5일 식목일 맞이해서
이 경제 독립을 추구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변동성 때문에 힘들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식테크, 식물 반려견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 예쁜 화분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작은 묘목 하나가 예쁘게 성장하기까지는 3년, 5년 시간이 걸리는데, 투자해서 그 정도만 인내하고 견뎌도 최소 두세 배의 좋은 결과값을 얻는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최저가 도전 이 3일 경제독립 TV 자매 3일 시골농장과 함께하는 한정 수량의 대한민국 그 정원 조경수 재테크 여기에 선착순 지금 모집하고 있으니까 010-8677-2040으로 문자나 상담 주시고 여러분이 그쪽도 한번 도전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영상 정주행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주를 이해하려면 우주를 탐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주를 이해하고 의식의 빛을 저 별들까지 넓혀서 인류의 미래를 가속화하려는 동기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중대하고 정말 중요한 발표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역사상 단연코 가장 장대한, 그야말로 전례 없는 규모의 칩 제조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건 정말 모든 것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사람들이 상상조차 못하는 수준일 거예요. 이건 기존의 이걸 일종의 맥락을 벗어난 문제라고 부르고 싶네요. 그들의 맥락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맥락의 규모를 몇 단계나 조정하려고 합니다. 공동의 노력입니다. 버튼을 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버튼이 작동을 안 하네요. 됐네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은하 문명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할 가장 흥미진진한 미래는 우리가 저 별들 사이로 나아가고 영원히 하나의 행성에 갇혀 있지 않으며 다행성 종족이 되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읽어본 최고의 공상 과학 소설처럼 말이죠. 아시다시피 스타트rek이나 이언 뱅크스처럼요. 아니면 아시모프나 하이라인 같은 것들이죠. 저희는 그걸 현실로 만들고 싶어요. 단순한 허구가 아닙니다. 공상 과학을 과학적 사실로 바꾸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제가 정말 고대하는 영광스럽고 흥미진진한 미래입니다. 그리고 문명을 어떻게 분류할지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60년대의 러시아인으로 기억하는데 카르다쇼프라는 물리학자가 있었죠. 그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문명을 어떻게 정의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제1 유형 문명이라면 행성 에너지의 대부분을 사용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사실 우리는 제대로 된 유형이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는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아주 극소수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디 봅시다. 네, 여기 있네요. 하지만 지구는 태양 에너지의 약 20억 분의 1 정도만 받습니다. 태양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태양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를 차지하죠.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제게 묻곤 합니다. 지구상의 다른 에너지원은 어떠냐고요? 지구에서의 핵융합 같은 건 말이죠. 글쎄요, 안타깝게도 그건 아주 미미합니다. 태양이 태양계 질량의 99.8%니까요. 목성이 약 0.1%고 지구는 기타 범주에 속하죠. 우리는 칼 세이건이 말했을 텐데 지구는 광활한 어둠 속에 아주 작은 먼지 한 점과 같습니다. 정말 작죠. 태양은 거대합니다. 따라서 문명을 확장하는 실질적인 방법은 우주에서의 에너지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건 필연적으로 사실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작은 먼지 한 점일 뿐이라서 지구에서 태양 에너지를 아주 조금밖에 못 받기 때문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인류 문명 전체의 지구상 전력 생산량은 약 1조 분의 1 수준입니다. 즉 문명의 에너지 출력을 100만 배 늘려도 여전히 100만 분의 1게 안 된다는 뜻이죠. 제 말은 그걸 생각하면 정말 경외심이 듭니다. 거대한 우주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지구상의 이런저런 다툼에 매몰되곤 합니다. 우주의 광대함을 생각하면 정말 사소한 일들인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주의 광대함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이 실제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이죠. 지구상의 사소한 다툼 같은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과는 반대로 말입니다.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요. 네, 우리는 누구나 언제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우주선을 타고 은하계로 뻗어나가는 문명이 되고자 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될 겁니다. 달에 도시를 세우고 화성에도 도시를 만들고 태양계에 거주하며 다른 항성계로 우주선을 보내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한 최선의 미래처럼 들립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태양의 에너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테라펩은 거대하지만 연간 1테라와트의 연산 능력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우리 문명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은 카르다쇼프 척도에 도달하기 위한 한 단계일 뿐입니다. 카르다쇼프 이 단계 문명이 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고 3단계에는 명암도 못 내미는 수준이죠. 현재 인류의 기준으로는 매우 큰 일이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작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 매우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려면 스페이스X, XA, 아이테슬라가 협력하여 이 거대한 테라펩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테슬라와 X, AI, 스페이스X는 모두 사람들이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놀라운 일들을 해냈습니다. 여기 기가 텍사스 펩이 있고 아시다시피 제작 중인 옵티머스 로봇도 있고 글로벌 슈퍼차저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정말 꽤 많죠. 그리고 사람들이 전기차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테슬라가 시작되었을 때 판매되는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이제 테슬라는 연간 200만 대의 전기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XAI는 신생 기업이지만 이제 스페이스X의 일부로서 기록적인 시간 내에 최초의 기가와트급 컴퓨팅 클러스터를 구축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평생 그렇게 빨리 만들어진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엔비디아로부터 아주 큰 칭찬을 받았죠. 그리고 스페이스X는 직접 읽어보셔도 될 것 같네요.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요. 제 말은 재사용 로켓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재사용 로켓은 불가능하고 설령 만든다 해도 경제성이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해냈고 경제성까지 확보했습니다. 이제 500번 넘게 착륙에 성공했죠. 그 다음엔 펠컨에 배웠고 지금은 스타쉽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쉽은 이 퍼즐의 핵심적인 조각입니다. 연산과 전력을 확장하려면 우주로 가야 하고 그러려면 우주로 엄청난 화물을 실어 날라야 하기 때문이죠. 스타쉽이 그걸 가능하게 할 겁니다. 이걸 보시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저기 옵티머스가 있네요. 크기 비교용으로요. 옵티머스 키가 5피트 11인치 정도니까 스타쉽 버전 3 로켓의 크기가 짐작되실 겁니다. 사실 스타쉽 버전 4는 훨씬 더 길어질 겁니다. 버전 4 옆에 있으면 버전 3은 좀 짧아 보일 정도겠죠. 그래서 버전 3으로 궤도 수송 능력을 100톤에서 200톤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건 인공지능 위성인 AI셋의 미니 버전 예상도입니다. 대략 100kW 정도 규모죠. 태양광 패널과 방열판의 크기를 실제 비율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째서인지 우주 방열판에 대해 이상한 논쟁이 있더군요. 10,000개의 위성을 궤도에 올린 스페이스X가 우주 열 배출 방법을 모를 리 없지 않겠습니까? 한두 가지는 알고 있겠죠. 보시다시피 방열판은 태양광 패널에 비해 사실 꽤 작습니다. 겨우 100kW뿐이라 저희는 이걸 미니셋이라고 부릅니다. 미래의 위성들은 아마 메가와트급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이야. 연간 테라와트급 연산 능력을 갖추려면 매년 약 1,000만 톤을 궤도로 보내야 하고 톤당 100kW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새로운 물리법칙이나 불가능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요. 실제로 스페이스X가 연간 1,000만 톤의 궤도 수송을 달성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테라와트급 태양광 발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태양광 문제, 즉 전력 생산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따라서 남은 핵심 과제는 테라와트급 연산 능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핵심적인 누락 요소를 해결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인공지능 연산 출력은 연간 약 20기가와트 정도입니다. 이 차트는 우리가 왜 테라팹을 건설해야 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지구상의 나머지 모든 출력을 합쳐도 우리가 필요한 양의 약 2%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팹을 다 합쳐도 테라와트 프로젝트, 즉 테라팹 프로젝트에 필요한 양의 2%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기존 공급망을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삼성, TSMC, 마이크론 등 기존 공급망 업체들에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들이 가능한 한빨리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그들의 칩을 모두 사드릴 것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확장 속도가 있는데 그 속도는 저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느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테라팹을 짓거나 아니면 칩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칩이 필요하기 때문에 테라팹을 건설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스틴의 첨단 기술 팹을 짓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에버트 주지사님께서 청중에 계신 걸로 압니다. 에버트 주지사님과 텍사스주의 지원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첨단 기술 패배는 저희가 갖추게 될 것은 로직이나 메모리 등 어떤 종류의 칩이든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와 리소그래피 마스크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도 갖출 것입니다. 즉, 단일 건물 내에서 리소그래피 마스크를 제작하고 칩을 만들고 테스트하고 다시 마스크를 만드는 등 칩 설계를 개선하기 위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재기적 루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시설은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직과 메모리를 구축하고 패키징과 테스트를 거쳐 마스크를 제작하고 개선하며 계속해서 루프를 돌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곳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단순히 전통적인 방식의 연산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 아주 흥미로운 새로운 물리학이 있는데 잠재적으로 사실 저는 그게 성공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단지 시기의 문제일 뿐이죠. 그래서 이건 우리는 정말로 컴퓨팅 분야에서 물리학의 한계를 밀어붙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기발하고 파격적인 것들을 시도할 건데 빠른 반복 루프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칩을 만들고 테스트할 수 있는 능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변경하고 다른 걸 만들고 모두 한 건물 안에서 하는 거죠. 저는 제 생각에 우리의 그런 상황에서의 재기적 개선은 아마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대체로 말하자면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칩을 만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나는 엣지 추론에 최적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주로 옵티머스와 자동차에 사용되겠지만 특히 옵티머스에 쓰일 텐데, 왜냐하면 제가 예상하기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자동차 생산량보다 10배에서 100배는 더 많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만약 지구상의 자동차 생산량이 1년에 약 1억 대 정도라면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량은 1년에 10억 대에서 100억 대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말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테슬라가 그중 아주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주용으로 설계된 고성능 칩이 필요합니다. 그건 우주의 더 험난한 환경을 고려한 것인데 거기엔 고에너지 이온과 광자가 있고 전자가 축적되기도 합니다. 우주는 정말 가혹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칩을 설계할 때 우주에 최적화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방열판 질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통 지구에서 칩을 돌릴 때보다 좀 더 뜨겁게 작동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와는 다르게 우주에서는 설계를 다르게 해야 하는 여러 제약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컴퓨팅에 대해서는 제 추측에 그건 컴퓨팅의 대다수를 차지할 텐데, 왜냐하면 지구에서는 전력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상용 칩은 1년에 아마 100에서 200기가와트 정도일 것이고 우주에 있는 칩들은 아마 1테라와트 수준이 될 것입니다. 지상의 전력 제약 때문이죠. 아마도 그렇게 끝날 겁니다. 우주는 항상 해가 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말로 좋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주에 인공지능을 배치하는 비용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지상 인공지능 비용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불과 2-3년 안에 인공지능 칩을 우주로 보내는 것이 지상보다 실제로 비용이 더 적게 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에서는 항상 해가 떠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은 지상에 비해 우주에서 최소 5배 이상의 태양광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기 감쇄나 낮과 밤의 주기, 계절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항상 태양과 수직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정말 극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 태양광은 극한의 기상 현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무거운 유리나 프레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상 태양광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궤도 진입 비용이 낮은 수치로 떨어지자마자 우주에 인공지능을 두는 것은 즉시 매우 설득력 있는 일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게다가 우주로 갈수록 규모의 경제가 커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더 쉬워집니다. 반면에 지상에 점점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하려고 하면 공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쉬운 장소들을 다 써버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다음 단계의 님비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무도 자기 집 뒷마당에 그런 게 들어오는 걸 원치 않죠. 그래서 실제로 지구에서 전력을 늘리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지고 더 비싸집니다. 하지만 우주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로 더 저렴해지고 쉬워집니다. 이것들은 매우 중요한 점들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것은 물론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테니까요. 테라펩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어떻게 페타와트에 도달할까요? 그것이 당연한 다음 질문입니다. 그리고 달에 전자기 매스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로봇과 옵티머스 그리고 당연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거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페타와트를 보낼 수 있습니다. 1페타와트의 연산 능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우주로 보낼 수 있죠. 달에는 대기가 없고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달에서는 로켓이 필요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가속할 수 있습니다. 표면에서 탈출 속도까지 말이죠. 그러면 에너지를 활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다시 한번 정말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으로 낮아지고 그 덕분에 1테라와트보다 1000배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보고 싶은 미래는 달 MS 드라이버가 설치되는 걸 볼 때까지 오래 사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 될 테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 적어도 태양 에너지의 100만 분의 1 수준에는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경외심이 드네요. 하지만 태양 에너지의 100만 분의 1이라도 지구 경제보다 100만 배는 더 클 것이니 그런 관점에서는 아주 좋죠. 그러고 나면 네 행성을 넘어 다른 항성들로 확장해 나가면서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흥미진진한 미래를 만드는 거죠. 네. 이건 마이크 저지 감독의 영화 이디오크러시 오프닝과 좀 비슷해 보이네요. 놀라운 풍요의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요소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우주여행 그리고 인공지능과 로봇 공학입니다. 모두에게 놀라운 풍요를 가져다 줄 요소들이죠. 그리고 놀라운 풍요로 가는 유일한 길은 사실 인공지능과 로봇 공학뿐입니다. 물론 잘못될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바라건대 아시다시피 아마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게 될 미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생각하는 최선의 미래입니다.
그 다음엔 달을 넘어 화성을 넘어 토성의 고리 사이를 항해하는 거죠. 자, 토성 여행 상품을 살 수 있다면 정말 멋지지 않을까요? 아니면 솔직히 그냥 토성 여행을 가는 거죠. 미래에는 모든 게 공짜가 될 것 같거든요. 미친 소리 같겠지만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로봇 경제 규모가 현재 지구 경제의 100만 배에 육박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필요든 충족될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다면 가질 수 있는 거죠. 이언 뱅크스가 그의 컬처 시리즈에서 묘사한 미래가 꽤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는 실제로 돈이 존재하지 않고 모두가 풍요를 누리는 세상이죠. 상상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다예요. 즉, 누구나 토성 여행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원하면 갈 수 있습니다. 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십시오. 놀라운 칩을 설계하고 제작하며 구축하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1테라와트 규모의 우주선과 태양광 시설, 그리고 연간 1,000만 톤을 궤도로 쏘아 올리는 일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그대여 꿈 이루고 싶나요? 경제 독립하고 싶나요? 방법을 몰라 방황한다면 oh no! 우리 가족 경제 독립 선언서 펼쳐봐요. 정답이 여기 다 들어있네. 방황은 이제 그만 정답을 찾아. 우리 가족 경제 독립 파이팅! Let's go! 소중한 그대여 꿈 이루고 싶나요? 경제 독립하고 싶나요? 방법을 몰라 방황한다면 oh no! 우리 가족 경제 독립 선언서 펼쳐봐요. 정답이 여기 다 들어있네. 방황은 이제 그만 정답을 찾아. 우리 가족 경제 독립